안녕하십니까. 비전토크의 임상수입니다.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김정은과 취임 100일을 맞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핵개발을 둘러싼 두 나라의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강한 안보를 주장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방 전문가이시죠. 자유한국당의 국방의 보루,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승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그야말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미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죠. 지금 활동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구미에 홍준표 후보가 두 번 왔죠.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신가를 방문해서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 27일에 오전에 왔어요. 아침 10시. 유권자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10시에요? 예, 아침 10시에 5천여 명이 구미 역 앞에 운집해서, 그야말로 그 전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 대첩을 거뒀다는데 수많은 5만 유권자가 모여서 연호하고 성원을 했는데, 구미의 도시 규모에 비해서 한 5천여 명이 아침 10시에 모여서 정말 뜨거운 성원을 보내줬죠. 구미의 어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아유, 구미가 사실 보수의 진원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지역이 저 지역구입니다. 구미가 두 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옛날 국선산의 어떤 농촌 지역하고 일부 공단 지역이 을 지역이고, 제가 있는 갑 지역입니다만, 구미시 전체가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에서부터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한국 역사의 현대사, 한국의 산업화, 또 민주화의 어떤 그 토대를 되는 경제를 만들어왔던 정말 보수 정당의 성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구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보면 국방안보위원회라는 조직이 후보의 직할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데, 국방안보위원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국내의 어떤 대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국내 정치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누굴 골탕 먹이고, 누구에게 좀 더 과거를 비판하고, 또 이런 부분에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은 이 안보 문제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가안보위원회를 우리 자유한국당에 설치하여 운영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네.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정당인 것을 이제 상징이 나타내는데, 안보위원회를 직할로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안보위원회는 이미 발표되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기본 안보 철학, 그게 안보 닥트린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관련해서 비용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 등 또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발생하고 있고,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때 현안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아울러 이 안보위원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네. 당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자문위원들이 참가해서 중장기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설계하고, 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에 이렇게 안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국방 전문가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 또 특히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의 지금 위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해서 또 국방연구소 국방 전문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안보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통일 문제, 안보 문제를 융합해서 제가 제 입장을 많이 만드는 그런 네. 일을 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위기 국면에 있고 그 위기 국면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라 위기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위기라고 잘 못 느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라는 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죠. 뭐 어렵게 고도하다 뭐다 하지만은 소형하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방식으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뭐 전략적 인내다, 양자 협상이다, 육자 회담을 해결하기로 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과가 없다. 이런 판단에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해서 북한 핵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90기의 그 전투기가 실려 있는 그 칼빈스노, 그 리비아의 어떤 내전을 종식시켰던 그런 항공모함을 보내고 그래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성전을 하겠다. 이런 해서 북한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과 또 일본, 러시아가 또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또 없는 상황, 이제 국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막 고장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굉장히 위중한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위중한 상황을 우리 홍준표 후보만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타 대통령 후보들은 이것을 뭐 한가하게 다음 정부로 넘겨라. 북한이 우리 정치 일정 보고 뭘 군사적 도발을 합니까? 이런 한가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고 일부 또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좀 한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보가 굉장히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 특히 칼빈스노가 동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미국이 헐리우드 액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이하게 하는 인식들, 이런 인식들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가 매우 위중하다 이렇게 인식을 지도자들이 같이 가져가고 또 여기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야당 측에서 아니 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후보들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안보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 출신으로 봤을 때는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속 터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 용어 자체 쓰는 것을 부끄럽게 하게 됩니다. 경쟁하고 있는 정당끼리 안보 장사다, 안보 파리한다. 네. 이거 뭡니까? 껌파리다 이거.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안보가 잘못됐다, 뭐 안보가 적폐가 많고 안보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지는 안보란 뭡니까? 군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네. 그럼 지난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북한의 전면전을 막아낸 것은 뭡니까? 우리 국군이 그만큼 군사를 갖추고 한미동맹을 갖추고 국제협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전면전을 막아낸 것만으로도 안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보 장사를 했다 이런 표현은 스스로를 좀 폄하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보 이슈가 좀 다를 수 있죠. 나라마다. 안보의 이슈마다 생각을 다른 부분을 표현하면 되지 상대방 안보를 안보 장사다, 안보 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 보기 좀 부끄러운 표현이죠.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난 우리 보수 정권이 그 사이 10년간에 또 다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그래도 전면전을 막아냈다는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안보를 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거 사드 문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우리 지역구하고 지금 김천에 사드 배치하는 거 멀지 않죠?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 사드가 왜 예민합니까? 예. 사실 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한다 하다가 조금 또 흔들렸다가 뭐 이렇게 선거에 따라서 그날 따라서 좀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 후보는
요즘 또 뭐 사드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또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사드 배치 운용 유지에 대한 비용, 이걸 이면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군사 전문가로서 이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각 정당별 입장차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군사적 판단을 존중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를 군사적 판단을 존중해서 일정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를 반대하다가 현 정부 사지 마라, 다음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반대하다가 전략적 모호성, 차기 정부 사겠다 입장이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막 격렬히 반대하다가 지금 이제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51.6%의 국민 지지를 받아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정통성 측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출범한 정부가 그 기간 동안에 안보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위임받아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한 속, 행정 권한 속에서 미국과 합의해서 군사적 판단 속에서 사드를 배치한 것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 이래 보고요. 그러나 이런 우리 정부가 최종 결정을 지난해 3월에 한미 당국이 하기 전에 민주당이 또 국민의당이 이런저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저는 민주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정부가 많이 들어서서 중요한 안보 문제인데 무슨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이거 뭐 다음 정부에 어려운 다음 정부 넘기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책임을 지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킨 조치는 취해야 돼, 안보 조치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왔다 갔다 말을 바꾸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옳고, 또 일관된 입장이 옳고,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그 일관된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국민의당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면 합의 이야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탄스럽고요. 상업적으로 돈 문제를 이면 합의하려면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상업적 요인들이 들어가서 협상을 했는데 그거 없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책실장, 국방부 정책실장과 국장이 한미 동맹협정과 또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국의 공군 중장이죠. 반달이 이렇게 해서 실무적 합의해서 지난해 3월에 약정서를 만들어서 약정서에 따라가는데 그 안에 못을 박아놨어요. 이때까지 사드 이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많은 무기체를 갖고 오면서도 이거는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판단을 존중해서 하는 거고 그 약정에 따라 가는 건데, 사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드 무기를 비쌉니다. 1조 5천억 정도 해요. 그 무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운용하는까지 책임을 전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운용 권한도 주도적으로 갖게 돼 있고, 우리는 부지를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약속이 돼 있는데 이면 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는 건요, 트럼프 입장만 강화하고 우리 정부를 입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정부를 정자 좀 무시받게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도 없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개탄스러운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당이 제가 비판을 했더니 요즘은 또 그 이야기 좀 줄었어요. 정부 입장 존중하자 이렇게. 자주 좀 이거 비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을 이제 좀 자주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제 대선이 코앞인데 사드 배치 비용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러셨죠. 칼비누소 함상에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미국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를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공약을 쭉 연구를 했고 또 예.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에 취임하기 전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트럼프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들하고 안보 전문가들 많이 만났어요. 예. 트럼프가 심지어 대선 기간 동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한국 핵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주장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고도의 그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또 자기 정치적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얘기를 좀 협상 전략상으로 말을 많이 할 때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다 갑자기 주요 부품과 주요 장비들을 배치한 상황에서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10억 달러 내놔라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이게 진짜 비싼 무기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 야당 문재인 후보께서 이거 자꾸 재검토하겠다, 재협상하겠다니까 좋다. 재검토, 재협상하면 나도 돈 좀 달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배치할 것이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돈까지 이제 포함되니까 민주당의 그 재검토 입장 또 재협상 입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자꾸 재협상 재검토를 주장을 노래를 하니까 트럼프가 춤을 춘 게 아닌가. 트럼프가 여기서 너희들 자꾸 재검토 재협상하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대신 돈을 좀 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단과 결기를 가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기존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칼빈스호에서 미국 항공모함이죠. 네. 칼빈스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 강단과 결기를 보여주는데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비용 문제는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가 찔러가지고 괜히 우리한테 불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히 근거는 없지만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어저께 우리 김관진 실장하고 통하면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재협상을 안 하면 이게 돈 달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재협상 또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국가 이익 차원에서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협상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협상은 없다 이런 입장 단호한 입장을 우리가 야당 지도자나 우리 여당 지도자 똑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누가 돈 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입장 차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략적 모호성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은 우리 정부가 배치할지 안 할지 안 정했을 때는 그 얘기가 통해요. 이 전략적으로 투명한 거에 한국이 배치하는 걸로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적 모호성은 사들을 찬성하는 사람 표도 얻고 싶고 획득하고 싶고 또 반대하는 표도 얻고 싶은 정치 공학적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 전문가, 민주당 측 의원들한테 전략적 모호성이 정치 공학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하면 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홍 후보가 정말 강단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안보 공약으로 전술핵 배치 이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론 군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입장을 표시하겠습니까? 북한이 현재 핵을 개발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북한이 이미 5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디바이스라고 합니다만은 핵 병기를 만들었고 또 미사일 실험을 봐서는 하나 딜리버리 시스템을 해서 운반 수단을 갖추기 때문에 핵을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북한은 그 개발하면서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버렸는데 대한민국만 그것을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다 지키고 있으면 우리 안보가 지켜지느냐 국민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될 후보로서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후보 생각은 이 문제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깼으니까 우리가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전술 핵무기를 반입해서 핵무기 균형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심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협상해야 될 부분이죠. 미국은 아마 노할 거예요. 노하더라도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런 강단과 결기가 있는 무기인데, 그럼 뭐 전술 핵무기 갖다 놓으면은 당장 한반도가 핵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표적이 돼서 뭐 정말 안보가 더 불안해진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오더라도 이미 60년 초부터 89년까지 이미 전술 핵무기가 상당히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전술 핵무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핵 무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스스로 핵을 가지는 문제는 또 다른 우리의 번영 전략, 생존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좀 좋다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이 국민들은 좀 어렵게 들릴 거예요. 사무실 폐기한다는 말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핵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거다. 핵을 가질 의사도 없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도 뭐 핵무기를 가질 안보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홍준표 후보는 이런 안이한 인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북한을 그런 식으로 선의를 베풀면 선의로 답을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북한의 어떤 이전과 다른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으로서 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도록 하고, 동결이 아닙니다. 북한 핵을 활동을 중지시키는 동결시킨 차원에서 핵을 폐기한 이후에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남북 관계를 우리 주도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께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타당의 많은 후보들이 국방 공약을 보면은 우리 사병들의 복무 기간을 뭐 1년으로 단축한다, 뭘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고 하고 지금 내놓는 것들이 정말 우리 군의 사기하고 봤을 때 그거는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군사력을 갖추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무기를 중심으로 한 유형 전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전투 의지를 갖게 하느냐, 전쟁을 잘할 수 있겠느냐, 정신 전력을 가지고 유형 전력과 무형 전력, 무형 전력에서 정신 전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 복지 부분은 사실 이제 정신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복지가 잘 되면은 정신 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표를 의식해서 약간 표풀리즘, 파퓰리즘인데 표풀리즘이라고 한다면,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떤 이 군이 갖고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국가 재원 배분에 있어서 국방비 범위 안에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고려하지 않고 막 복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기를 올려주려는 정책이 한다 해줬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기가 더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복무 기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우리 병사들이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숙련도 기간이 있습니다. 병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복무 기간을 정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봤고 그렇습니다만은, 복무 기간 문제는 저는 복무 기간 탄력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간은 군에 가고 싶다 재수 삼수예요. 부모들 속이 터져요. 뒤집어져요. 본인들도. 이런 부분하고, 또 조금 출산율 저하로 해서 곧 우리가 군에 가야 될 인원이 적어서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또 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전투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복무 기간을 그 여러 가지 요소에 어떤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6개월 정도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복무기간 탄력적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전투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기준에서 이런 복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병들의 어떤 근무제도를 탄력적으로 가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선거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도당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풍이 대구 경북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며칠 남지 않는데 전국으로 이제 또 투어도 해보시고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면은 바람이 제대로 불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바람이 모아지는 자유한국당에게 새로운 국정을 한번 맡기겠다는 국민들의 소망 바람이 막 강해지고 빨리 모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초 달라지고 있어요. 좋은 방향. 매초 달라져서. 순간순간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표현이 더 좋겠네. 예. 그 순간순간 이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그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게 태풍으로 변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5월 9일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솔직한 입장에서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3월 18일 날 대선 결심을 해서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결집의 속도를 높인다면 5월 9일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역사에, 당사에, 또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다.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 아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신 구미 지역이시죠? 예. 지역구가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당원들에게 구미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지역구는 구미 경상북도 구미 갑선거구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정치적 출마 선언을 입신 선언을 했던 장소입니다. 구미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대화, 산업화,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부심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아울러 산업적 측면에서도 인구가 불과 43만이지만 지금 한 1년에 한 260억 달러. 한창 구미가 산업이 활력이 됐을 때는 1년에 367억 달러까지 수출했던 산업단지입니다. 인천이나 대구보다도 수출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43만의 도시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지금도 26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요. 미래 전략 산업인 먹거리 산업인 탄소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를 만들어서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온다면 또 4차 산업의 새로운 혁명을 열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국가 대한민국에 걸출한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정치적 자부심과 정치적 책임감도 갖고 있으면서 미래의 4차 산업의 메카 도시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시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미 한번 놀러 오십시오. 금호산에 좋은 전기를 받아서 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